계속 말씀드리지만 몸에서 일어나는 일은 다 이유가 있잖아요. 우리가 고지혈증의 진단을 받으면 어떻게 하면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릴까 요거에 집중하시는데요. 사실 이 콜레스테롤도 이유가 있어서 몸에서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도대체 내 몸에서 왜 갑자기 콜레스테롤을 이렇게 많이 만들었을까? 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몸에서 어떤 일을 벌일 때는요, 다 생존 때문이에요. 생존에 유리하니까 이런 일을 벌이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콜레스테롤이 오르면 큰일 났다 하고 약을 먹어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려고 애쓰잖아요. 자, 그러기 전에 우리 몸에서 도대체 이 콜레스테롤을 왜 올렸을까? 도대체 콜레스테롤 올리는 게 우리 생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걸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차근차근 풀어보면 훨씬 더 콜레스테롤 조절하는데 쉬우실 겁니다. 자, 먼저요. 콜레스테롤이 뭐지? 얘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근데 또 콜레스테롤 말고 중성지방도 많이 들어보셨죠? 중성지방은 뭐고 콜레스테롤은 뭐지? 일단 좀 어렵겠지만 구조식을 한번 보실래요? 콜레스테롤은요, 이 육각형의 벌집 구조 같은 게 여러 개 모여 있어요. 중성지방은 벽돌처럼 차곡차곡 쌓여져 있어요. 콜레스테롤도 지방이고 중성지방도 지방이에요. 기름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양이 전혀 달라요. 즉 쓰임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건강검진 하셨을 때 이상지질염증 진단을 받으면 콜레스테롤이 높은 건지 중성지방이 높은 건지 확실히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냥 고지혈증이 돼, 내가 고지혈이래 이렇게 하시면은 해결하기가 조금 힘들거든요. 이렇게 모양이 전혀 다르기 때문인데, 자, 콜레스테롤을 자동차로 치면 엔진 오일? 뭐 요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중성지방은 휘발유. 자, 우리가 서울을 가려고 할 때 자동차에 기름을 가득 넣어야 되는데 엔진 오일을 가득 넣고 달릴 수는 없잖아요. 휘발유 넣어야 되죠? 마찬가지로 중성지방이 많다고 해서 절대 콜레스테롤처럼 되지도 않고요. 콜레스테롤이 많다고 해서 중성지방으로 되지도 않아요. 전혀 다른 물질이에요. 지방은 지방인데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 차이 이제 아셨죠? 그러면 콜레스테롤은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하고 중성지방은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하는지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이 콜레스테롤이 많은 분들이 고지혈증 하면 뇌경색이나 심근경색에 걸릴 수 있으니까 콜레스테롤 수치 높으면 안 돼 라고 해서 콜레스테롤이 나쁜 거다라고 오해를 하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요. 콜레스테롤은 절대 죄가 없고요. 콜레스테롤이 지나치게 많은 게 위험한 거예요. 밥은 죄가 없잖아요. 밥을 많이 먹는 게 죄지. 밥을 또 안 먹으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밥 자체를 적당히 먹었을 때 내 몸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콜레스테롤도 적당히 우리 몸에 있을 때 무척 중요합니다. 근데 어느 날 수치상으로 콜레스테롤이 너무 많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위험한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 고지혈증 말고 원래 우리 몸에 적당히 콜레스테롤이 있었을 때 이 콜레스테롤이 우리 몸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요. 콜레스테롤이 없으면 담즙산이 안 만들어져요. 담즙이 뭐죠? 담즙? 쓸개즙의 또 다른 말이거든요. 간이 일을 다 하고 만들어낸 찌꺼기예요. 그러니까 혈액의 찌꺼기인 거죠. 막걸리로 치면 막걸리를 만들고 난 그 찌꺼기 이런 것처럼 이 쓸개즙이 간이 만들어낸 찌꺼기긴 하지만 이 쓸개즙이 또 우리 몸에 굉장히 중요해요. 일단 콜레스테롤이 있어야 담즙산이 만들어지는구나 요거를 꼭 알고 계세요. 두 번째는요. 콜레스테롤이 있어야 우리 몸에 호르몬이 만들어져요. 자, 내가 여자인가 남자인가 이 성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는 것도 바로 콜레스테롤 덕분이죠. 콜레스테롤이 있어야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이런 게 만들어져요. 콜레스테롤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콜레스테롤이 있어야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이 만들어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코티솔이 있어야 우리가 염증 반응에서 자유로울 수 있거든요. 코티솔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티솔이 쫙 올라오는 이유가 있어요.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내 몸이 병들지 않게 코티솔이 보호해 주는 거거든요. 코티솔을 너무 심하게 써버리면 나중에는 코티솔이 안 만들어져서 코티솔 고갈이 오는 시기가 오거든요. 그때 질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코티솔은 아껴 써야 되는 거죠. 어쨌든 콜레스테롤이 있어야 코티솔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콜레스테롤이 정말 중요하죠. 여러분이 아무리 햇볕을 쬐더라도 햇볕을 쬐야 비타민 D가 만들어진다는 건 다 아시죠? 햇볕을 쬐야 세로토닌이 만들어진다는 것도 다 알고 이렇게 우리가 의도적으로 햇볕을 쬐려고 하잖아요. 근데 햇볕을 쬐더라도 몸속에 콜레스테롤이 부족하면 비타민 D가 안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비타민 D의 원료가 또 콜레스테롤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세포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세포. 60조 개가 넘는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세포들 하나하나는 다 집과 마찬가지예요. 집. 그러니까 집에 벽이 있어야지 집에 벽이 없으면 집이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세포들은 세포막이라는 것으로 보호를 받는데 이 세포막을 이루는 원료 중에 하나가 바로 콜레스테롤이에요. 콜레스테롤이 없으면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집이 흐물흐물해서 무너져 버려요. 콜레스테롤이 세포막을 단단하게 지지를 해줘요. 그러니까 콜레스테롤이 있어야 세포가 보호를 받고 콜레스테롤이 있어야 세포 안으로 나쁜 게 안 들어가요. 또 세포 안에 있는 나쁜 것들이 또 나올 수도 있고요. 굉장히 콜레스테롤이 중요해요. 또 콜레스테롤이 어디에 중요하냐면 신경세포를 보호해요. 지금 이 스튜디오에도 전선이 막 있거든요. 근데 전선이 어때요? 그대로 노출이 되면 감전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전선은 다 이렇게 피복이 되어 있단 말이죠. 이렇게 쌓아놨어요. 그래야 만져도 우리가 감전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 몸도 이런 전선이 많아요. 그게 신경세포죠. 신경세포들이 전기를 주고받으면서 우리가 이제 생명활동을 하는 건데 이 신경세포가 이 전선처럼 피복이 안 돼 있으면 감전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신경세포를 보호하는데 이 미엘린이라는 게 꼭 필요한데요. 이 미엘린의 원료가 바로 콜레스테롤.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없으면 신경세포가 다 노출이 되어서 감전되는 것처럼 찌릿찌릿 막 이렇게 되고 정보 전달이 잘 안 돼서 전기 꺼져서 아무것도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생명활동을 하기가 힘들죠. 자, 이렇게 콜레스테롤이 중요해요. 자, 그러면 콜레스테롤이 이런 역할을 한다면 중성지방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중성지방은 그야말로 자동차의 휘발유와 같아요. 우리가 음식을 계속 먹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일하다 보면 못 먹을 때도 있고 또 옛날 우리 선조들은 곡식이 없어서 굶기를 밥 먹듯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에너지가 있어야 살 수 있는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밥을 못 먹을 때 또는 아플 때 이럴 때를 대비해서 에너지를 어디에단가 저장을 했어야 된단 말이죠. 그게 바로 중성지방이에요. 중성지방은요, 탄수화물이 축적돼서 만들어지는 에너지 원이거든요. 왜냐하면은 탄수화물은 탄자가 탄수할 때 탄이고요. 수가 물이에요. 탄수화물은 물을 품고 있기 때문에 탄수화물 자체로는 몸에다가 에너지를 저장하기가 힘들어요. 많이도 저장을 못하고. 그러니까 물을 쫙 빼서 지방의 형태로 차곡차곡 이렇게 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물과 함께 에너지원으로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중성지방은 에너지를 저장하고 또 우리가 벽에다가 보온을 위해서 스티로폴 같은 걸 대잖아요. 보온재를 대면 훨씬 따뜻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몸속에 피하지방, 피부 밑에 적당히 지방이 있으면은 체온을 조절해줘요. 따뜻한 거죠. 그래서 중성지방이 너무 없어도 추위를 너무 많이 타요. 그리고 이 심장이나 간은
갈비뼈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있지만 이 몸속에 있는 다른 장기들은, 뱃속에 있는 다른 장기들은 뼈가 없잖아요. 뼈가 없으니까 근육, 복근으로 이제 지지를 받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복근, 이 근육이 자꾸 없어진다면 어떻게 해요? 내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중성지방이 여기에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성지방이 내장도 보호하고 체온도 조절하고 에너지도 저장하고. 근데 콜레스테롤하고는 완전히 다른 역할을 하죠. 근데 둘 다 지방이에요. 물에 잘 녹지 않는 지방이라서 우리가 고지혈증 하면 중성지방이 높은가 콜레스테롤이 높은가 둘 다 합쳐서 그냥 고지혈증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들이 내가 중성지방이 높은지 콜레스테롤이 높은지 또는 중성지방도 높고 콜레스테롤도 높은지 다 잘 알아보셔야 돼요. 무조건 고지혈증이다 해서 병원에서 주는 약만 드셔서는 이 고지혈증의 늪에서 벗어나기가 힘들어요. 자, 이제 아셨죠? 콜레스테롤이 뭔지, 중성지방이 뭔지 확실하게 이해가 되셨으면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고지혈증을 이상지질혈증이라고 말해요. 적당히 있어야 할 지방이 지나치게 많았을 때 이상하다 해서 이제 이상지질혈증인데요. 이상지질혈증 딱 그 검진표를 보면 LDL, HDL, TG 이런 게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쉽게 의사 선생님들이 설명하려고 LDL은 나쁜 콜레스테롤, HDL은 좋은 콜레스테롤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실 그거는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한 표현이지 좋은 콜레스테롤도 없고 나쁜 콜레스테롤도 없어요. 콜레스테롤은 다 콜레스테롤이에요. 우리 몸에 필요해서 나온 거니까요. 근데 이제 LDL이 높으면 왜 안 좋냐, 그런 거죠. 그런 걸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콜레스테롤이나 지방은 이 LDL이라는 자동차에 실려서 혈액 속을 다니거든요. 그 이유는요, 혈액이 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수용성이다 이 말이에요. 네, 포도당이나 단백질 3대 영양소 있잖아요. 포도당, 단백질, 지방. 이 3대 영양소가 우리의 에너지원이고, 이 3대 영양소로 우리 몸이 이제 구성도 되고 힘도 나고 하잖아요. 그런데 포도당이나 아미노산은 혈액 속에 녹아요. 물에 녹기 때문에 맑게 흐르죠. 그런데 지방은 물에 안 녹잖아요. 그래서 콜레스테롤이나 지방이 그냥 혈액 속에 녹아져 나오면 물과 기름이 안 섞이는 것처럼 이 혈액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지저분해지겠죠? 그래서 우리 몸은 이 지방을 이렇게 혈액 속에 운반을 하려면 자동차에 실어서 운반을 해야겠구나 해서 몸속에서 이 지방을 실어나르는 자동차가 만들어집니다. 참 신기하죠? 우리가 그 서울에서 지방까지 갈 때 표를 끊기도 하고 지방에서 서울을 갈 때 표를 끊기도 하잖아요. 제가 가끔 하는 실수가, 하도 이제 제가 이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서울에서 천안을 끊어야 되는데 천안에서 서울을 끊어놓고 터미널에 가 있으면 차가 안 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LDL은 서울에서 지방으로, 즉 여기서 서울은 간이라고 상상하시면 쉬워요. 간에서 이 콜레스테롤을 원하는 조직으로 운반하는 버스입니다. 그래서 LDL은 간에서 조직으로 가는 지방을 운반하는 버스인데, 이 LDL 수치가 너무 많으면 안 좋다는 거죠. 이 LDL이 너무 많으면 혈액 속에 지방을 운반하는 자동차가 많아지는 거예요. 자, 자동차가 많으면 어때요? 서로 부딪힐 확률이 훨씬 높겠죠? 부딪히면서 혈액을 오염시킬 확률이 높기 때문에 LDL이 많으면 안 좋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HDL은 뭐냐?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버스예요. 즉, 조직에서 간으로 지방을 수거하는 차예요. 그럼 생각을 해보면 조직에서 콜레스테롤을 다 쓰고 남은 찌꺼기를 수거하는 거니까 HDL은 어떻게 보면 혈액의 지방을 수거해서 간으로 다시 가져오는 거니까 청소하는 의미가 좀 있잖아요.
청소. 그래서 HDL은 청소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HDL이 많으면 청소를 많이 하는 거기 때문에 혈액이 깨끗해지겠죠. 그래서 HDL을 좋은 콜레스테롤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너무 청소차만 많아도 안 좋은 거고 너무 이렇게 전달하는 차만 많아도 안 좋은 것처럼 적당히 있어야 되죠. 적당히. 문제는 중성지방이에요. 중성지방인데 콜레스테롤이 나쁜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콜레스테롤이 조직으로 갈 때 중성지방하고 콜레스테롤이 같이 가게 되면은 문제가 많이 생겨요. 여러분들 부엌에 쌀하고 고기하고 놨을 때 뭐가 먼저 썩어요? 자, 쌀, 시금치 뭐 이런 거 놨을 때 어떤 게 먼저 썩냐 이거죠. 자, 이런 것들은 잘 안 썩죠. 말라 비틀어지고 뭐 이럴 수는 있지만 근데 고기는 어때요? 하루 이틀 내놓으면 바로 썩어버리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산패라고 해요. 산패. 산소하고 만나서 썩었다. 산패인데 이 중성지방이요. 지방이잖아요. 삼겹살, 소고기 같은 지방이기 때문에 산소하고 만나면 그냥 썩어버려요. 그래서 중성지방이 그래서 문제예요. 혈액 속에 중성지방이 많잖아요. 그러면 염증이 썩는 게 결국 염증이잖아요. 염증 물질이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그 고지혈증 진단을 받았을 때 HDL이 높은가, LDL이 높은가, TG가 높은가 이걸 딱 보세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장 경각심을 가져야 될 건 바로 중성지방이에요. 중성지방이 높은 게 최고로 안 좋아요. 총 콜레스테롤 수치를 계산하는 게 여러 가지 좀 정확한 방법도 있지만 가장 이제 보편적으로 쓰이는 방법이 HDL 더하고 LDL 더하고 중성지방을 5로 나누어서 이제 총 콜레스테롤 수치라고 말하는데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높다고 해서 무조건 놀랄 게 아니라 어떤 게 많은가를 보는 게 훨씬 중요해요. 중성지방이 많은 것이 제일 안 좋습니다. 그러면 중성지방하고 LDL하고 자동차에 같이 타요. 어쨌든 지방은 이 자동차에 타서 조직으로 가야 되거든요. 중성지방이 많아져 버리면 LDL이 작아져 버려요. 그러니까 즉 콜레스테롤이 작아져 버리면서 이 콜레스테롤이 혈관에 침착을 해가지고 염증을 유발하기가 훨씬 쉬워요. 즉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그러잖아요.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된다.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된다. 어떤 친구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뀐다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콜레스테롤이 중성지방하고 만났을 때 혈관에 염증을 많이 유발해요. 그러니까 LDL이 낮더라도 중성지방이 높으면 그건 좀 긴장하셔야 돼요. 중성지방이 더 중요하다. 중성지방 높은 것이 훨씬 위험하다. 이거를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LDL이 지나치게 높은 것도 위험하죠. 그렇지만 그거보다 더 봐야 될 게 중성지방이다. 요거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HDL이 너무 낮은 것도 안 좋아요. 여러분들이 숫자가 높은 거에만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요. 혹시 HDL이 너무 낮으면 이 HDL은 좀 높이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LDL, HDL, TG를 정확히 이해하시고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고지혈증을 개선하는 쪽으로 방향성을 잡으시는 게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질문을 하세요. 나는 진짜 밥하고 김치밖에 안 먹어요. 나는 고기 진짜 안 좋아하거든요. 나는 콜레스테롤 먹지를 않는데 왜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질문 진짜 많이 해요. 근데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거, 콜레스테롤은 생존을 위해서 내 몸에서 만들어내는 물질이라는 거예요. 즉 음식에서 섭취되는 것보다요 간에서 합성하는 게 훨씬 많아요. 고기 안 먹고 밥하고 김치만 먹어도 콜레스테롤은 몸에서 막 만들어내요. 여러분들 놀부가 아이를 많이 낳았어요? 흥부가 아이를 많이 낳았어요? 흥부가 아이를 훨씬 많이 낳았죠. 자, 흥부는 밥 먹었어요? 못 먹었어요? 흥부 밥 못 먹었잖아요.
놀부 마누라가 탁 주걱으로 때리니까 그 주걱에 있는 밥풀도 달라고 할 정도로 배가 골았었는데 아이는 엄청 많이 낳았단 말이에요. 아이를 낳으려면 성 호르몬이 활성화돼야 되는데 밥을 안 먹고 고기도 안 먹은 사람이 어떻게 성 호르몬이 활성화되냐. 바로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만들기 때문이에요. 그쵸? 그래서 위급 상황일수록 우리가 생존 본능이 살아나서 더 많은 자손을 번성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살게 되면서 더 아이를 안 낳잖아요. 옛날 어른들은 아이를 더 많이 낳았죠. 이렇게 콜레스테롤이 간에서 합성이 되면은요, 이 콜레스테롤 어디서 가장 많이 쓰냐면 뇌에서 가장 많이 써요. 뇌에서 25%, 근육에서 25%, 혈액에서 10%, 그 나머지는 또 다른 장기, 여러 장기에 골고루 분포가 됩니다. 이 세포막에 콜레스테롤이 있어야 되기 때문이죠. 뇌에 콜레스테롤이 엄청 많이 필요하다는 거 아셨으면 좋겠어요. 자, 아까 제가 담즙산이 있어야 콜레스테롤이 만들어진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담즙산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은 이 콜레스테롤과 담즙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니까 고지혈증, 콜레스테롤에 노출되시는 많은 분들이 담즙이 부족한 사람들을 많이 발견했어요. 담즙이 말라 비틀어졌을 때 담즙이요, 우리 몸에서 1리터, 하루에 1리터 정도 나와요. 1리터면 이만큼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말라 비틀어지면 그 흐르는 물이 말라 비틀어지듯이 담즙이 안 나오면서 콜레스테롤이 쌓인다 그거죠. 고지혈증과 담즙하고 굉장히 밀접하다는 거를 알게 됐어요. 자, 담즙산은 콜레스테롤이 있어야 콜레스테롤 원료로 만들어지고요. 자, 그렇게 만들어진 담즙산이 하는 역할을 한번 볼까요? 담즙산이 있어야 지방의 흡수를 촉진합니다. 우리가 이제 고기를 먹으면 이 지방이 우리 몸에 들어오잖아요. 근데 지방은 단위가 커요. 그래서 지방이 그냥 몸으로 흡수가 안 돼요. 반드시 담즙이 있어야 지방의 흡수가 훨씬 쉬워요. 왜냐하면 담즙이 지방을 이렇게 잘게 잘라주거든요. 그거를 이제 비누화 반응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요. 비누가 기름기를 빼는 이유는 기름을 비누가 둘러싸서 떼내는 거거든요. 작게 잘라서. 그런 것처럼 우리 몸속에서 담즙이 나와야 고기를 작게 잘라서 흡수하기 좋게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담즙이 안 나오시는 분들은요, 고기 먹으면 설사를 많이 해요. 아, 내가 기름진 걸 먹으면 설사하네 이러시는 분들은 딱 알아차리셔야 돼요. 아, 내가 담즙이 잘 안 나오는구나. 이 신호예요. 자, 담즙이 잘 안 나오면은 어때요? 콜레스테롤이 안 쓰여지겠죠? 콜레스테롤을 담즙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아, 내가 기름 먹고 설사를 하면 앞으로 고지혈증에 걸릴 확률이 높구나. 이렇게 알아차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고지혈이 온 게 아니라 담즙이 잘 안 만들어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고지혈로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담즙이 하는 중요한 역할이 또 있어요. 이 지용성 비타민 A, D, E, K. 수용성 비타민은 B, C 이런 거죠. 자, 비타민 A, 비타민 D, 비타민 E, 비타민 K는요. 이 담즙이 있어야만 흡수가 잘 돼요. 역으로 담즙이 없다면 이런 비타민들이 흡수가 잘 안 된다는 뜻이죠. 자, 이런 비타민이 흡수가 안 되면 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비타민 A가 흡수가 잘 안 되면 밤에 운전하기가 매우 힘들어집니다. 그걸 이제 야맹증이라고 하는데요. 밤에 운전하는데 너무 흐리고 힘들다. 그리고 밤에 어두운 곳에 다니기가 힘들다 이러면 아, 내가 비타민 A가 부족하구나 해서 비타민 A를 사 드시는 것도 방법이기도 한데 왜 비타민 A가 부족하지? 네, 바로 담즙이 잘 안 나오기 때문에 담즙이 없으면 음식으로 들어오는 비타민 A가 흡수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요거 알아차리셔야 된다는 거죠. 저 역으로 내가 눈이 자꾸 밤에 운전하기가 힘들어져? 아, 곧 내가 고지혈증에 걸릴 수도 있겠구나. 이거 알아차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비타민 D도 흡수가 잘 안 돼요.
담즙이 있어야 비타민 D, 약으로 복용하는 비타민 D 많이들 사 드시죠, 요즘. 우리가 햇볕에 노출이 적게 되면 비타민 D가 부족해지고,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비타민 D가 호르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모든 호르몬이 교란이 된다. 이게 많이 알려지면서 비타민 D를 구입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비타민 D를 아무리 먹어도 비타민 D 수치가 올라가지 않는다. 이런 분들 상당히 많거든요. 자, 이런 분들도 내가 비타민 D가 흡수되게 도와주는 담즙이 부족하구나. 요거 이제 알아차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비타민 E는 혈액순환제잖아요. 혈관을 확장시켜서 혈액이 잘 돌게 하는 건데, 내가 혈액순환이 잘 안 된다. 비타민 E가 흡수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비타민 E가 흡수가 안 되는 것도 역시 담즙과 연관이 돼 있으니까. 혈액순환이 안 된다? 이것도 곧 고지혈증이 올 수 있는 전조 증상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비타민 K는 또 어떻고요? 비타민 K도 지용성이거든요. 비타민 K도 흡수가 돼야 되는데 담즙이 없으면 흡수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여기저기 멍이 들고 코피가 나고 이렇다라면 역시 담즙과의 관계를 살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 몸은 유기적으로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리고 담즙은요, 알칼리성이에요. 근데 우리 몸속에서 고기 소화시키고 이럴 때 나오는 위산 있죠. 위산, 강산이에요. 염산이란 말이에요. 이 염산이 음식을 다 소화시켜서 다 갈아가지고 이 소장으로 보낸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담즙이 잘 안 나온다면 위산을 중화를 못 시켜요. 그래서 십이지장이 궤양에 걸릴 수가 있어요. 자, 십이지장 궤양에 걸리는 사람들은 대부분 담즙이 잘 안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뱃속에 우리 세균들이 많이 살잖아요. 나쁜 균. 그래서 이 담즙이 나쁜 균의 증식을 억제해줘요. 그러니까 장 건강에도 담즙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 그러면서 이 장이 우리 몸에 면역세포가 제일 많이 살기 때문에 이 면역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담즙이 지나치게 많이 나오는 경우는 언제일까요? 우리가 지나치게 육식을 많이 할 때죠. 고기를 많이 먹으면 고기를 많이 소화시키려고 담즙이 많이 나올 거고, 지나치게 많이 나온 담즙이 대장 점막에 영향을 미치니까 대장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져요. 그러나 담즙이 너무 안 나와도 뱃속에 사는 세균의 증식을 억제를 못해서 또 면역의 균형이 깨집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조화와 균형이에요. 우리 몸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너무 넘쳐서도 안 되고 너무 부족해져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너무 넘치는지 너무 부족한지 그 신호를 잘 알아차려서 늘 깨어 있어야 되죠. 그리고 담즙은요, 신호분자로서의 역할을 해요. 대사를 조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담즙이 우리 몸에 갑상선이나 뭐 인슐린이나 뭐 여러 가지 호르몬을 조절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 하나, 이 담즙이 잘 나와야 콜레스테롤이 뭉쳐지는 걸 방지하겠죠. 콜레스테롤이 뭉친 것이 바로 담석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담석이 잘 생기는 사람들은 고지혈에 걸릴 확률이 높은 거죠. 그래서 담즙산이 잘 흐르게 한다면 몸의 대사도 좋아지고 면역도 좋아지고 또 여러 가지 영양소의 흡수도 좋아지면서 동시에 고지혈증도 좋아지고 몸도 건강해지는 거죠. 자, 이렇게 중요한 담즙, 이 담즙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담즙이 순환하고 있는 거 여러분들 혹시 아셨을까요? 담즙은요, 마을버스처럼 장하고 간을 순환해요. 되게 신기하죠. 담즙이 얼마나 중요하면 우리 몸에서 이렇게 버리지 않고 재활용을 하겠습니까? 담즙이요, 쓸개의 찌꺼기가 담낭에 모여 있다가 우리가 필요할 때 장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장에서 아까 말한 지방도 소화시키고 여러 영양소 흡수하고 균 관리도 하고 좋은 일을 하고, 그리고는 다시 또 간으로 들어와요. 담즙이 얼마나 중요하면 우리 몸에서 이렇게 순환을 시키는 시스템으로 발달을 했겠습니까? 근데
이 담즙이요, 우리가 한 번 식사할 때 2번 정도 순환을 한대요. 참 신기하잖아요. 우리는 음식을 먹었을 뿐인데 뱃속에서 그런 일들이 이뤄지는데 이 담즙이 하루에 1리터가 생성이 된대요. 그러니까 1리터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마어마한데 이 1리터의 담즙이 생기려면은 우리 몸에 체액이 충분해야겠죠.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체액의 중요성을 계속 관리를 합니다. 체액이 말라버리면 담즙도 말라버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담즙은 95%가 재흡수되고 5% 정도만 대소변으로 배설이 되기 때문에 소변 색깔, 대변 색깔이 약간 이렇게 노랗게 변하는 거죠. 그래서 대변의 색깔로, 소변의 색깔로 담즙이 잘 분비되고 있는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 몸이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 이런 것들을요, 꼭 혈액 검사나 CT 검사, 병원에 가서만 체크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매일 아침에 보는 대변의 색깔, 대변의 냄새, 소변의 색깔, 소변의 양, 소변의 냄새 이런 걸로 매일매일 체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소변도 그냥 이렇게 내보내지 마시고 항상 잘 살펴보는 훈련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코티솔. 자, 전편, 당뇨편, 고혈압편 다 보신 분들은 코티솔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아실 거예요. 코티솔이 어떤 호르몬이죠? 생존 호르몬이에요, 생존.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즉 교감신경이 흥분이 될 때 우리 몸이 살아남으려고 만드는 호르몬이 있어요. 바로 코티솔이죠. 근데 이 코티솔이요, 콜레스테롤을 원료로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가 지나치게 긴장하고 지나치게 스트레스 받고 지나치게 무섭고 막 두렵고 이러면은 생존의 불이 켜진 거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콜레스테롤을 원료로 코티솔을 만들어냅니다. 보시면은 이 그림 보세요. 콜레스테롤의 벌집 구조가 어때요? 안드로겐, 테스토스테론, 안드로겐, 이 성호르몬, 에스트로겐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죠? 콜레스테롤, 알도스테론, 에스트로겐, 테스토스테론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어요. 왜? 콜레스테롤이 원료기 때문이에요. 콜레스테롤이 엄마이고 아빠이고 나머지는 그냥 자녀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코티솔을 계속 만들어 써버리면 어때요? 코티솔을 계속 쓰다 다 쓴 치약처럼 말라 비틀어지는 시기가 와요. 코티솔은요, 평생 아껴서 써야 돼요. 120살 장수 시대에 코티솔을 계속 유지시키면서 적당히 찰랑찰랑 넘치게 살아야 질병에서 자유롭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데, 너무 젊어서 막 생존의 두려움 때문에 잠 안 자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먹지도 못하고 막 나쁜 음식, 탈수 음식, 막 커피, 고기, 술, 담배 막 이런 걸로 끼니를 때우고 일은 일대로 막 밤을 새워서 일을 하고 이러면 코티솔이요, 우리를 지키려고 계속 나오다가 다 쓴 치약처럼 톡 떨어져 버려요. 그거를 코티솔 고갈이라고 하고요. 부신 피로 증후군이라고도 해요. 이 코티솔이 고갈이 되는 시기가 와요. 이 코티솔이 하는 역할이 우리를 질병에서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코티솔이 있어야 염증이 안 생겨요, 몸속에. 그래서 우리가 염증이 잘 안 나을 때 병원에 가면은 코티솔을 약으로 처방을 해주는 거예요. 스테로이드. 스테로이드가 코티솔하고 같은 말인데, 내 몸에서 못 만드니까 약으로 코티솔을 처방을 해주면 그렇게 아프던 통증도 사라지고 염증도 사라지고 마술같이 마약처럼 몸이 건강해지는데, 밖에서 약으로 코티솔이 계속 들어오다 보면 이제 내성이 생겨서 듣지를 않아요. 그리고 코티솔의 부작용에 시달리게 되기 때문에 코티솔 처방을 많이 받는 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죠. 지금 너무 몸이 안 좋으시니까 약으로 코티솔을 먹기도 하고 바르기도 하고, 또 천식 환자들은 흡입도 하거든요. 주사도 맞고 코티솔이 다양한 형태의 약물로 출시가 돼 있는데, 급한 불은 약으로 끄지만 궁극적으로는 내 몸이 스스로 코티솔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잘 먹이고 잘 재우고 잘 쉬어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영양소도 채워주세요. 코티솔은 내 몸에 혈액이 부족하다는, 내 몸에 영양이 부족하다는 신호거든요. 자, 그런데 코티솔을
만들고 싶어도 너무 쥐어짜버리면 치약이 터지듯이 코티솔 만드는 공장이 터져버려요. 그래서 코티솔을 더 이상 못 만들어요. 코티솔 공장이 멈춰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때요? 코티솔 공장이 멈추면 콜레스테롤이 안 쓰여지겠죠?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재고로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지혈증, 여기서 고지혈증 중에서 LDL이 많아지는 분들이요. 중성지방 말고 LDL이 많아지시는 분들은 내가 너무 몸을 혹사했구나. 마음을 혹사했구나. 이걸 알아차리셔야 돼요. 콜레스테롤이 재고로 쌓였구나. 이걸 알아차리셔야 돼요. 그래서 콜레스테롤을 다시 코티솔로, 여성 호르몬으로, 남성 호르몬으로, 담즙산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내 몸과 마음을 보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콜레스테롤이 나쁜 게 아니잖아요. 뇌와 근육과 혈액에 꼭 필요한데 내가 이런 콜레스테롤이 왜 오르는지를 근본적으로 사유하지 않고 무조건 콜레스테롤을 없애는 약만 먹게 되면 뇌로 갈 콜레스테롤도 줄고 근육으로 갈 콜레스테롤도 줄고 혈액으로 갈 콜레스테롤도 줄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뇌의 콜레스테롤이 부족해지면 뇌의 신경세포를 싸고 있는 미엘린 수초가 부족해지는 거죠. 그럼 신경세포가 약해지겠죠. 신경세포가 약해지면 기억력이 감퇴되겠죠. 콜레스테롤을 약만 드시고 계시면 기억력이 감퇴될 수가 있고 근육이 약해질 수가 있는 거죠. 아무리 운동을 해도 근육이 안 만들어지는, 젊어서 이렇게 운동을 했으면 근육맨이 됐을 텐데 아무리 운동을 해도 근육이 안 만들어져요. 이렇다면 혹시 콜레스테롤 약 때문인지 생각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해서 이 방송을 보시고 약 때문에 그래? 그리고 약을 탁 끊냐? 그건 절대 아니고요. 콜레스테롤 수치가 너무 높으면 약의 도움을 받아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을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콜레스테롤을 잘 이용할 수 있는 몸으로 다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콜레스테롤 약만 드시고 계시면 안 된다는 거죠. 콜레스테롤 약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콜레스테롤의 활용도를 높이자는 겁니다. 자, 재미있는 얘기 해드릴게요. 또 여러분들 콜레스테롤이 남성이 더 많을까요? 여성이 더 많을까요? 콜레스테롤이 성호르몬의 원료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남성들은 완경이라는 게 없잖아요. 호르몬이 지속적으로 만들어지죠. 물론 남성들도 갱년기가 있지만 여성들만큼 편차가 크지는 않죠. 여성들은 완경 이후에 여성 호르몬이 툭 떨어져 버려요. 여성 호르몬의 원료가 콜레스테롤이라고 그랬잖아요. 완경을 하게 되면 여성 호르몬이 안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콜레스테롤이 재고로 쌓이겠죠. 그래서 갱년기 이후에 여성들이 고지혈증 진단을 남자들보다 훨씬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여성 호르몬이 성기관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부신, 이 부신에서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부신이 튼튼하면 부신에서 콜레스테롤을 원료로 여성 호르몬을 계속 만들어내기 때문에 완경은 되었어도 여성 호르몬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콜레스테롤에 노출이 안 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부신을 지켜야 되는 거죠. 부신은 콩팥 위에 이렇게 모자처럼 달려있다 해서 이렇게 붙어있다 해서 부신이에요. 콩팥 위에 달려있는 기관인데 여기서 아주 많은 생존 호르몬이 나오죠. 부신이 고갈될 때까지 너무 열심히 사시면 안 돼요. 부신을 아끼면서 사셔야 돼요. 그리고 부신을 채우면서 사셔야 돼요. 부신의 이 공장이 멈추지 않도록 계속해서 좋은 영양소, 또 좋은 영양소도 채워주시고 체액이 마르지 않게 해주시고 지나치게 스트레스 받지 않으셔야 돼요. 그렇게 채우면서 나이가 드시면 고지혈증에 그렇게 노출이 안 돼요. 자, 그럼 이제 또 아셨겠죠? 여자들이 왜 더 담석증이 많은지. 담석증이요, 남자보다 여자들이 훨씬 많은 이유가 바로 이 호르몬 때문입니다. 호르몬이 멈춰버리면 콜레스테롤이 재고로 쌓여서 이 콜레스테롤이 뭉친 것이 바로 담석이기 때문에 여성들이 완경 이후에 남성들보다 담석증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왜 담석이 많이 생기겠어요? 호르몬 영향도 있지만 화병,
속을 끓여서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열받는다. 열을 받으면 체액이 마르고, 체액이 마르면 담즙이 잘 안 나오고, 담즙이 마르면 담석이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피가 마른다, 피가 말라. 이 말이 바로 담석이 생긴다. 이 말하고도 같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성분들 여성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 부신 관리 잘 하자고요. 또 하나, 이 갑상선이요, 콜레스테롤하고 굉장히 밀접합니다. 제가 이렇게 환자 상담을 하다 보면은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으신 분들이 고지혈증이 있는 것 같이 동시에 있는 걸 많이 발견했어요. 이 갑상선하고 콜레스테롤하고 굉장히 밀접하기 때문입니다. 갑상선은 연탄구멍이에요. 갑상선이 우리 몸의 이 온도를 조절을 해요. 어렸을 때 연탄구멍을 엄마가 그랬어요. 방이 너무 뜨거우면 연탄구멍 좀 막아라 그랬어요. 방이 너무 추우면 연탄구멍 좀 열어라 그랬거든요. 이 갑상선이 우리 몸에 열을 조절하는데, 즉 세포의 일꾼을 조절해요. 세포의 일꾼은 효소잖아요. 그래서 갑상선이요, 이 세포들이 콜레스테롤을 잘 받아들이도록 신호를 보내요. 세포는요, 눈도 없고 코도 없고 귀도 없어서 어떤 신호, 호르몬의 신호를 받아야만 일을 하거든요. 근데 이 세포들이 갑상선의 신호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갑상선이 신호를 보내지 않으면 세포들이 콜레스테롤을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근데 갑상선이 너무 기능이 저하되잖아요. 그러면 갑상선이 세포의 신호를 못 줘서 세포가 콜레스테롤을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그러면 콜레스테롤이 재고로 쌓이겠죠. 이래서 콜레스테롤 고지혈증이 생기면 갑상선에 문제가 있지 않은지, 갑상선에 어떤 특별한 문제가 없더라도요, 갑상선 기능이 너무 떨어져 있으면 콜레스테롤이 또 쌓여요. 이렇게 우리 몸은 여러 가지로 연결이 돼 있어요. 고지혈증 매우 단순하잖아요. 수치로 보면 LDL이 높다, 약으로 딱 떨어뜨리면 될 것 같지만 사실은 고지혈증은 원인이 아니고요, 결과예요. 결과. 담즙 분비가 안 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갑상선 기능이 저하되고,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고, 이런 것들의 결과로 콜레스테롤이 오르는 거예요. 아까 콜레스테롤이 세포막의 주요 성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콜레스테롤이 생기는 이유는 세포막에 염증 물질이 많이 생겨도 콜레스테롤을 간에서 많이 찍어내요. 왜? 세포를 보호하려고. 세포를 복구하려고. 이렇게 병든 세포를 복구하려고 벽돌이 나오는 거죠. 고지혈증 약을 드시면서 몸이 콜레스테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서 고지혈증 약을 줄여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어떻게 하면 콜레스테롤 약을 줄일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려볼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